김성진 교수님한테 알리고 가라. 그 영도다리 밑에 자판 깔아준다 이랬는데 세 사람이 했더니 공감 한 분이 받는다고요. 그게 바로 김모승과 유승민 둘이 가면 맞고 치다가 둘 중에 하나는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셋이 가서 고스톱 치다가 끝내라고 박지원을 그다 겸해서 세트로 묶어서 제가 보내려고 한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뭐 제가 뭐 또 김무성이 김성기 교수님한테 가서 알레고 부산 가도 됩니까 물어보라 했는데 이거 직접 또 우리 김성기 교수님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무성이하고 통화하는 것 자체가 막 이 몸에 경기를 일으켜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비싼 KTX와 비행기를 타시고 아마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야 될 텐데 멋진 연설을 들려주실 우리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을 초청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시청하시는 국내의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성인지라는 가면을 쓰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하수인들의 추악한 암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사건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여성가족부는 침묵했습니다. 박원순의 자살이 알려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종욱 여가부 장관이 838억 원이라고 하는 서울 부산 보궐선거 소요 예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도대체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이기에 838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국민 전체가 집단 학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의 사전적인 정의는 대상을 알게 된다는 뜻이고 감수성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성추행이라고 하면 되고 성범죄라고 하면 될 일을 왜 성인지 감수성 하는 이런 모호한 발언으로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겠습니까?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가회계법에 의해서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무려 34조 9,311억 원입니다. 2021년 국방 예산이 5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10위의 국방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66%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성인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에 별별 해괴한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환승센터 구축하는데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이런 데도 성인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아스팔트 포장 사업에도 성인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어떤 양반이 매입한 농지가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도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보유국이라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에도 양성평등을 고려한다 이런 말이죠. 요컨대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가 이 정체불명의 성인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아기 다툼을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이 정권에 불리한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말로써 사건을 축소 은폐합니다. 야당이 연루되면 성추행이니 성범죄니 하면서 사태를 떠벌립니다. 성인지가 예산 확보와 정권 지키기에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차별금지 그리고 성평등 역시 좌익 세력의 용어 혼란 전술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차별금지와 성평등의 핵심은 동성애 및 동성혼 허용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꿔 써서 동성애 옹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난 1917년 10월에 소련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제한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혼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1918년에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게이로 알려졌던 게오르기 치체린이라는 사람이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막스 레닌식의 잘못된 이념 바이러스의 변종인 것입니다. 제가 한문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관련된 말을 하겠습니다. 이 삼강오륜 중에 부부유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에는 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말하는 것이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이 아니고 차별이라고 오도하는 것입니다. 눈이 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발이 될 수 없습니다.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일 뿐입니다. 사람의 손과 발이 같이 되면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땅 밑에 있는 뿌리하고 꽃이 차이를 없애려면 나무 전체가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동성애 옹호와 동성혼 합법화라는 것은 종족의 멸망으로 가는 치닫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차별이 아닌 구별은 역할의 분담이라는 우주 만물의 보편적 진리이며 신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성평등을 내세우지만 김일성 일가가 어떻습니까? 사치와 기품조 이런 것을 통해서 보듯이 소수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평등하게 사치와 자유, 특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공산국가들에 의해서 보듯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평등하게 이럴 때 평등합니다. 빈곤과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평등하게 그 질국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사람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차들만 다니는 고속도로에도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는 아편이라는 구호처럼 무신론적 세계관을 강조한 것일 뿐입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통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전선에 따른 구호일 뿐 중국의 국공합작에서 보듯 그 결과는 공산사회주의자들에 의한 권력 장악과 적화 통일일 뿐입니다. 이 1921년에 모스크바에서 3차 코민테론이 열렸습니다. 이때 채택된 통일 전선 전략에 따라서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산화되었고 그 나라들은 모두가 질병과
빈곤 그리고 억압에 찌든 삶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된 동성애 옹호 그리고 동성 혼합법화 이런 건 역시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들은 전통 파괴와 체제 편협을 통해 인민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전이대로 이용할 뿐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결코 조장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인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현실인식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성을 혁명 도구하는 좌익 세력의 사악하고 간교한 세뇌 공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이 공산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잘못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자유파가 일치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상진